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춘계 고분자학회에서도 이런 멀티 나노 레미네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인터널 스트럭처를 우리가 퍼펙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나노 디바이스를 우리가 디벨롭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디핑 메소드를 좀 개선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트럭처가 얼마큼 퍼펙트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이러한 컨택된 가장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터널 스트럭처에 리스판시브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포항공대 물리학과에 계시는 이기봉 교수님하고 같이 엑스레이 실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울트라신, 굉장히 작은 각막 중에서 그 각막 내의 스트럭처들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멀티레이어로 고정이 되어 있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게닉하고 이노게닉이 이제 얼터네이팅하게 되는 스트럭처들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EL 머티리얼이든지 아니면 다양한 나노 디바이스, 렉티파이어든지 이런 것들을 하이 퍼포먼스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를 지금 저희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우리가 가장 간단한 워터 컨택트 앵글 제어였으니까 잴 수가 있는데, 이런 멀티레이어 필름은 우리가 이 컨택트 앵글이라는 게 가장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 서피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정확하게 피노메널 로지컬하게 제시만 그 인포메이션은 몰리큘러 레벨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멀티레이어 필름을 만들게 되면 그 멀티레이어 필름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주어진 폴리일렉트로라이트의 차지 덴시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폴리일렉트로라이트하고 이런 나노 세마이컨덕터 파티클하고 이제 나노 레미네이트를 만들 때 이 네이버링 사이트하고의 인터디지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믹싱이 또 컨택트 앵글에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커버리지는 이 컨택트 앵글에 어떤 것이 한쪽 컴포넌트로 얼마큼 도미넌트하게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컨택트 앵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울트라센 필름 멀티레이어를 인터널 스트럭처를 엑스레이로 분석을 하고, 그 인터널 스트럭처가 어떻게 이런 서피스에, 특히 물의 서피스 웨터빌리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이런 스핀 셀프 어셈블리 메소드가 되겠는데, 기존에는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메소드 내지 디핑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네거티브 차지를 처리한 다음에 플러스 차지를 들어있는 어떤 솔루션을 담궈가지고 이것을 갖다 데포지션을 시키는데, 그 메인 메커니즘은 디퓨전하고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폴리머가 데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 차지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되어 있는 데다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말린 다음에 다시 디핑하면 네거티브리 차지된 폴리일렉트로라가 붙어서 이놈을 얼터네이티브 하게 되면 우리가 ABAB로 붙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 스피닝 프로세스라고 해서 훨씬 이러한 프로세스를 데포지션 하는 시간이 10분의 1 미만이고, 제가 지난 춘계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널 스트럭처가 거의 퍼펙트하게 하일리 오드되는 스트럭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단지 이러한 멀티레이어 데포지션이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몰리큘러 포스 중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전 본딩이라든지 다른 몰리큘러 포스,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스크린 셀프 어셈블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데포지션이 일어나면 이런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이렇게 폴리머가 포지티브리 차지된 서피스 위에 붙여놓고 스핀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붙는 포스는 이 두 일렉트로라이트가 일렉트로스태틱 포스하고, 그 다음에 물이 빨리 드레이닝 되면서 이 비스코스가 커지면서 비스코스 포스에 의해서 이 필름이 데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카운터 포스로는 디sorption을 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센트리퓨갈 포스하고 에어시오 포스에 의해서 이 서피스가 플래너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핀을 하면 이 두께가 스핀에 의해서 더 두께가 얇아질 거라고 보시지만, 이 두께가 굉장히 레귤러하게 두껍게 정확하게 서피스가 플랫하게 디포지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요새 관심 있는 건 폴리머하고 나노 클러스터하고의 데포지션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랩에서
해서 브라우니안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정확하게 어떤 요인이 이러한 레귤러 스트럭처를 컨트롤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것들은 이제 저희 실험을 사용한 것은 다양한 오게닉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네거티브 차지 된 것을 PSS하고 PMM을 사용했고, 그 다음 그 포지티브 차지 된 폴리일렉트로라이트는 PAH 사용했으며, 이노게닉 나노파티클은 우리가 애나이닉, 그러니까 서피스를 카리뮴 설파이드를 만들어서 이 서피스를 네거티브하게 차지를 갖도록 할 수도 있고, 포지티브 차지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차지의 컨비네이션이나 그 다음에 네거티브리 차지된 폴리일렉트로라이트하고 포지티브리 차지된 이노게닉 파티클의 모든 조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멀티레이어로 조합을 했고, 제가 주로 오늘 보여드릴 예는 오게닉하고 이노게닉의 얼터네이팅 나노레미네이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몰 컨센트레이션, 우리가 이제 스핀을 하면 농도에 따라서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도를 바꿔가면서 보면 농도에 따라서 이 바이레어가 거의 일정하게 균일하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것이 농도에 디펜던트한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16밀리몰 이상이 되면 그 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티피컬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폴리머 솔루션을 그냥 웨이퍼에다 스피닝하는 그런 스케일링, 회전수하고 농도의 이펙트는 보다는 이놈이 울트라틴 필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러한 스트럭처가 얼만큼 퍼펙트하게 얼라인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나노 레미네이트 수준이니까 나노미터 수준이니까 이것을 퍼펙트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 실험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폴리머를 올리게 되면 일렉트론 덴시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렉트론 덴시티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폴리머하고 나머지를 갖다 이노게닉 나노 파티클을 집어넣으면 일렉트론 덴시티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름 전체에서 오는 이 키시 패턴뿐만 아니라 인터널 스트럭처가 퍼펙트하면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브레이크 스페이싱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아까 여기서 패러렐하게 퍼펙션이 되지 않으면 이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 케이스가 디핑 케이스에는 거의 이렇게 퍼펙트한 피크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노게닉 파티클 사이에 우리가 폴리일렉트로라이트의 폴리머 레이어를 의도적으로 늘렸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정확하게 우리 예측대로 나오고, 이 왼쪽 케이스는 처음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폴리머를 올리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리 차지된 나노 파티클을 올린 케이스. 이 반대는 그 반대로 올립니다. 포지티브리 차지된 카리뮴 설파이드 파티클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네거티브리 차지된 폴리스타이렌 슈퍼네이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 다 퍼펙트하게 얼라인이 되어 있지만, 여기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보시면 이 브레이크 스페이싱 사이의 이 개수가 다른데, 이 개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에서 그 이펙트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한 예를 보면 이 나온 파티클을 갖다가 이러한 멀타이 레이어를 갖다가 나온 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이 빨간 선들은 이가 커브핏인데 정확하게 피팅을 해서 이 나노 클러스터가 이 필름의 수직 방향으로 정확하게 얼라인 됐다는 것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의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6가지 실험한 것을 갖다가 스키매틱하게 말씀드리면, 디핑 메소드는 우리가 여러 가지 AFM 실험이나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드렸지만, 우리가 ABA로 균일하게 올라가지만 그 인터널 스트럭처는 절대로 이것이 균일하게 되질 않지만, 이런 스핀 셀프 어셈블리를 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파티클을 올리던 나중에 파티클을 올리던 그 스트럭처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하이리 오더된 스트럭처가 나온다는 것을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 결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과연 이런 스트럭처들이 우리가 컨택트 앵글의 디핑 메소드에 비해서 얼만큼 우수하게 나올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컨택트 앵글을 그 레이어를 갖다가 계속 ABAB로 바꿨을 때 그 레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디핑 메소드로 하는 건 절대로 이러한 그 오실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폴리스타이렌, PAH하고 PSS인데 이놈이 인히어런트하게 컨택트 앵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정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디핑으로 하면 절대로 우리가 ABAB로 바꿔도 이 컨택트 앵글이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스핀 메소드 있어서 농도를 바꿔서 하면 농도를 작게 하면 역시 그 스트럭처들이 그 인터디지션 믹싱이 인터나 믹싱이 크게 나니까 그놈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실레이션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 농도가 10mmol 이상이 되면 이 레귤레리티가 거의 세츄레이션 밸류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PAH를 다 넣고 그 다음 PSS를 넣으면 이 앵글 차이가 정확하게 피리어딕하게 이 컨택트 앵글이 변하는 거에서부터 이 스트럭처가 거의 이제 퍼펙트하게 이 얼라이닝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일렉트롤라이트하고 이러한 이노게닉 파티클을 디핑 메소드하고 이거 지금 네거티브 차지된 이노게닉 파티클, 포지티브리 차지된 이노게닉 파티클 공이 디핑 메소드하고 20레이어를 올린 다음에 서피스를 보시면 디핑 메소드는 이렇게 굉장히 라프한데 스핀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같이 거의 퍼펙트하게 플랫하게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각 스피닝 하는 그 솔루션의 몰 콘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그 시크니스하고 그 서피스의 그 루트민 측의 라프니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mmol 이상이 되면 거의 세츄레이션 밸류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스핀 셀프 어셈블을 이용해서 네거티브리 차지되는 거하고 포지티브 차지되는 거 그 얼터네이팅 20레이어를 계속 A, B를 바꿔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엑스레이 리플렉티브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에서부터 이 바이네어 시크니스를 보면 요 네거티브리 차지된 이노게닉 파티클이 1.9 나노가 되고 포지티브리 차지된 카드뮴 설파이드 파티클이 2.2 나노가 되니까 그 전체의 그 레이어 시크니스는 요거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 스트럭처가 균일하고 그 위에 폴리머가 돼서 그 레귤레리티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컨택트 앵글 제거서 보면 이 컨택트 앵글하고 이 레이어를 보시면 우선은 그 네거티브리 차지된 CDS 인용에 이제 카운터 그 일렉트롤라이트, 폴리일렉트롤라이트를 PAH를 썼는데 PAH는 약 한 5도 정도의 컨택트 앵글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아주 레귤러하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또 캐타이닉 카리움 설파이드 나노 파티클을 써도 PSS는 약 한 20도 분방이 이제 값이 되겠는데 그 값에서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하게 나오는데 처음에 요 한 서너 레이어는 이게 정상 상태로 가는 게 정확하게 오실레이션이 되는데 약간 벗어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음에 한 4레이어가 퍼펙트하게 데피니션이 안 된다는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은 지금 캐타이닉 카리움 설파이드를 탑 레이어로 올렸는데 그 밑에 서브 레이어를 지금 현재는 폴리스타이렌 술포네이트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윗 일렉트롤라이트 폴리메타크릴릭 애시드를 썼을 때도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탑 서피스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돼 있으면 밑에 있는 서브 레이어하고 상관이 없게 나와야 되는데 그 스트럭처럴 퍼펙션이 이 컨택트 앵글로도 디텍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타이닉 카리움 설파이드의 리미팅 컨택트 앵글이 약 한 25도 정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는 이러한 캐타이닉 그 카리움 설파이드 이 몰리큘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폴리스타이렌 술포네이트 같이 강한 폴리일렉트롤라이트가 아니라 윗 폴리일렉트롤라이트를 쓰면 우리가 pH를 바꿈에 따라서 그놈의 웨터빌리티라든지 차지 덴시티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PMA,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리 차지된 폴리일렉트로라이트 pH를 그냥 있는 as received 때는 우리가 9.5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3.1로 낮춰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5 케이스에서는 지금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나타나지 않는데 3.1로 우리가 차지 덴시티를 바꾸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티클 사이즈가 2.2 나오는데 바이네어 시크니스가 1.9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그 일렉트롤라이트를 그냥 9.5의 pH를 쓰게 되면 그 스트럭처가 퍼펙트하지 않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바이네어 시크니스가 다음과 같이 2.8 나노미터가 되면 이 사이즈가 크게 되면서 이 스트럭처럴 퍼펙션이 된다는 것이 이런 브레이크 스페이싱에도 우선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컨택트 앵글을 쟀는데 이 컨택트 앵글을 보시면 우리가 다음같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탑 레이어를 폴리 아크릴릭 애시드인데 그 아크릴릭 애시드의 pH가 한 9.5 정도가 되면은 컨택트 앵글이 한 5도 정도에서 거의 뭐 웨팅이 다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 위에다가 그 탑 레이어 위에다가 우리가 칼륨 설파이드 파티클을 넣으면 그 컨택트 앵글이 약 한 25도 정도. 근데 요거를 갖다가 똑같은 케이스는 pH를 바꿔서 3.1로 바꾸면 이 앵글이 21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요 시스템을 넣으면 요 놈의 오실레이션의 앰플리튜드는 작아지고 요 놈하고 요 시스템을 쓰게 되면 앰플리튜드가 5도에서 25도로 이제 크게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보면은 컨택트 앵글을 우리가 계속 어터네이팅하고 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스핀 PAH하고 PMA를 9점으로 하면 거의 뭐 그 두 개의 컨택트 앵글이 거의 비슷하니까 차이가 없게 나타나다가 다음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블리 차지된 칼륨 설파이드를 PMA를 썼을 때 9.5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실레이션이 5도하고 한 1도 정도의 그 앵글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21도의 그 케타이닉 그 칼륨 설파이드의 아까 PSS가 퍼펙트하게 많이 세츄레이션 밸류가 아까 컨택트 앵글이 25도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21도밖에 안 나오고 아까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 데이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트럭처가 퍼펙트하게 지금 온라인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포지티블리 차지된 칼륨 설파이드를 갖다가 붙여주는 연결해주는 이 폴리메타클릭 애시드의 pH를 3.1로 낮춰가지고 그러면 인히런트하게 이 폴리일렉트롤라이트 컴팩트 앵글은 좀 커지지만 이놈을 낮추게 되면 아까 이제 인터널 스트럭처가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일어날 때 정확하게 그 서피스의 그 스트럭처럴 퍼펙션이 나타나게 되면 이 리미팅 그 케타이닉 설파이드의 그 컨택트 앵글이 이 밑에 있는 케이스에 비해서 이놈이 우리가 아까 PSS 케이스인 25도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우리가 스키매틱하게 우리가 그려본다면 우선 그 탑 서피스가 PAH인 경우에 우리가 아까 앵글이 한 5도 정도인데 이것이 디핑 프로세스와 같이 완전히 이 필름이 디소더 스테이트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PAH하고 PSS 같은 걸 쓰면 이 컨택트 앵글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근데 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적절히 해서 세마이 오더드 스트럭처로 됐다는 것은 이러한 그 페이스 믹스드된 레이어가 인터디지테이션이 일어난 레이어가 전체의 도메인 사이즈보다 상당히 큰 포션이 되면 이거보다는 컨택트 앵글이 줄지만 우리가 퍼펙트하게 오더링 시킨 것보다는 컨택트 앵글이 크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알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오게닉, 이노게닉, 나노 레미네이트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탑 레이어를 우리가 이제 이노게닉 나노 파티클로 했을 때 밑에 있는 서브 레이어를 갖다가 폴리스타이렌 술포네이트와 같은 일렉트롤라이트를 쓰나 우리가 위 일렉트롤라이트인 폴리메타클릭 애시드를 우리가 pH를 바꿔서 그 위에 있는 스트럭처를 퍼펙트하게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 그 궁극적인 컨택트 앵글은 작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퍼펙션이라는 것이 밑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그 붙여주는 여러분들이 그 나노 속에서 벨크로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스텝들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차지 밸런스하고 맞추냐에 따라서 이 스트럭처럴 퍼펙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러한 그 인터널 스트럭처를 우리가 스핀 셀프 어셈블리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게닉 또는 오게닉 이노게닉 나노 레미네이트를 만드는데 이러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디핑 메소드를 쓰게 되면 컴플리트리 디스오더드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스핀 셀프 어셈블리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웰 오더드 우리가 나노 레미네이트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이 스핀 셀프 어셈블을 가지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탑 서피스의 어떤 프로퍼티들이 퍼펙트 스트럭처럴 퍼펙션에 의해서 밑에 있는 서브 레이어에 영향을 안 받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컨택트 앵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컨택트 앵글이 피리오딕하게 되는 케이스를 폴리일렉트롤라이트에서 문헌에서 보고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디핑 메소드로 그러한 테크닉들은 일반적으로 디핑 메소드에서 일렉트롤라이트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실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일렉트롤라이트 써서 그 에드접션 레이어를 두껍게 했을 때만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 일렉트롤라이트를 전혀 안 쓰고도 이 스핀 메소드에서 정확하게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굉장히 굉장히 패사일하게 퍼펙트한 이 울트라센 필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택트 앵글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울트라 씬 필름의 인터널 스트럭처하고의 코릴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컨택트 앵글하고 이러한 인터널 스트럭처의 퍼펙션을 볼 수 있는 이런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셀프 어셈블과 일어나는 울트라 씬 멀티레이어 필름의 정확한 그 스트럭처하고 프로퍼티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